네, 이걸로 하고요. 트레이 프린트 좀 가져올게. 해보자. 뭐부터 해볼까요? 시너지에서 일단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139번. 139번. 그게 유형 몇 번에 몇 번이야? 유형 12번에 4번. 유형 12번. 이게 그게 무슨 단어이지? 항대시 단어인가? 나머지 정도. 영어 정리 단어. 유형 12번. 안녕. 이게 맞나? 확인 좀 해보자. 거기 어디죠? 예, 이거 맞네요. 자, 해봅시다. 이거. 얘를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다음에 얘를 19로 나눴을 때 나머지. 를 R2라고 할 때 R1 더하기 R2의 값은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번이었지? 139번. 139번이에요, 윤서요. 자,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을 x로 두면 되잖아.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1이다가 나올 거야. 그지? 이게 R1이야. 두 번째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18을 x로 넣어버리면 x의 13승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얘가 R2다라고 하려고 보니 우리가 숫자를 숫자로 나누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없죠.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19를 더해주셔서 18이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계산이 된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수를 19로 나눈다는 거의 의미는, 이게 숫자를 이렇게 이제 19짜리 녀석으로 이렇게 계속 끊을 거 아니야, 그지? 계속 끊었을 때 이게 19짜리 녀석으로 끊고 똥똥똥 해서 이제 19로 이렇게 끊다 보면 뒤에 이제 요만큼이 남는 거야. 이제 요만큼이 이렇게 이제 19로 다 안 끊기고 요만큼이 이렇게 남으면, 요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요게 R2가 되는 건데, 요게 그래서 이제 19 이렇게 19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19로 나눴을 때 몫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몫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나머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은 이거 어떤 걸 한 거냐면, 원래는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얘가 한 칸 더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몫이 하나 더 많아진 거지. 이해가 되니? 하나 더 많아져서 여기까지 끄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가고 거꾸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끊어서 여기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면 그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잖아. 그치? 원래 있었던 숫자보다 더 커지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네,
56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만약에 19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원래 2로 하면 이거 38이고 계산을 하시면 18인가? 이렇게 나와서 19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8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잘못해서 몫을 3으로 잡은 거야. 그러면 이제 3을 하면 얘가 57이 돼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원래 계산은 19 곱하기 2 플러스 18이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의 계산이 19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원래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이 나머지를 원래 나머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 떼가지고 여기다가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19 곱하기 2 플러스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 뭔가 오늘 멍해 보이는데 연세? 왜 이렇게 멍해 보여?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이게 이제 몫의 계산이 조금 더 한 칸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19로 나눴으니까 19만큼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에다가 19를 더해주시면 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R2는 그래서 이 빼기를 해서 19를 더해준 얘가 R2가 될 거다. 됐어요? 그래서 어른 더하기 R2 하시면 19겠다.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유형 22번 마지막으로 22번의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이거 조립제법.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하는 것이다. fx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라는 거네. 이거 밑에서부터 써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이거를 써서 가서 위로 할까 아니면 몫을 나누는 거니까 거꾸로 할까,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4개가 있고 3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됐고, 여기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있고 이걸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해가지고 여기 하나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4, 3이 됐고 여기가 1이다. 여기가 마이고 이거 마이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쪽만 한번 봐봐. 요쪽만. 일단 이렇게를 보시면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눠서 몫과 나머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은, 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몫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2로 나눠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빼기 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이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 봐. 이건 빨간색으로 해볼까? 요렇게. 요렇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 빨간색은 이거를 x 빼기 2로 나눈 몫과 나머지지. 그러면 이 녀석을 얘랑 얘랑 얘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몫이니까 얘를,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을 x 빼기 2로 나눈 x 빼기 2로 나눈 몫과 나머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까지 구하는 게 어디냐면 얘가 이거야. 요거야.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를 한번 보시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지. 얘가 다시 몫이 되고 얘를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이렇게 쓰면 얘를 다 구할 수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식은 다 완성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식은 완성이고요. 물론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 플러스 1 이거 fx를 x 플러스 1에 qx 해가지고 마이너스 5라고 위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1에 qx 빼기 5다 라고 하시고 이 qx를 다시 x 빼기 2로 나누는 거니 이게 fx고 이 qx를 다시 x 빼기 2로 나눠서 그러면 이걸 q 프라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빼기 4 이렇게 적고 다시 이 q 프라임 x를 한 번 더 x 플러스 2로 나눠서 q2 프라임 x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데 이제 q2 프라임 x가 이제 1이고 그쵸? 거기서 이제 넣어서 가면 어차피 이 모양이 나오긴 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 우리가 구해내서 이게 fx면 이거를 뭐 다 전개해서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f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2 구하라는 소리죠. f에다가 2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까지가 날아가냐면 요거 x 빼기 2가 붙은 애들이 다 날아가니까 요만큼이 날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가 3 여기가 빼기 4 그래서 요만큼 계산하면 빼기 12 그 다음에 빼기 5 그러면 빼기 17이 되겠죠. 잠시만 2 집어넣으면 3 빼기 5가 아니라 더하기 5 더하기 5네요. 쏘리 플러스 5 그러면 빼기 12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조립제법 네 여기 있고요. 다음은요. 윤서는 숙제 얼마나 했어? 다 했어? 너 얼마나 했니? 너 하나도 안 했어? 정말? 하나도 안 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거에다가 이렇게는 안 해왔어? 뭐 하나라고 봤어요? 학교에서 뭘 많이 시켰어? 학교 초에서 시키는 게 많아? 우리가 일요일에서 화요일까지니까 1월 하니까 그치? 그건 간격이 좀 없으니까 토요일까지는 다 해올 수 있겠지. 아니 오늘 지도라고 해야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간격이 짧지. 그건 그렇다 치고 일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간격이 별로 안 길단 말이야. 그럼 이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 사이에 좀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겠니? 그럼 해보세요. 아시겠죠? 하하. 양이 많나? 양이 좀 많아요? 그냥 전량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 안 그래? 밀려가지고 뭐라고요? 밀려서 많아지. 밀려서 그지?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토요일에는 오전에 하고요. 일요일은 뒤에 하잖아. 그래서 사실 주말이 이렇게 쭉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주말이 쫙 있는 거란 말이지. 그 사이 간격이. 물론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학원도 다니고 할 거라서 뭐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주말에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게 간격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 화요일에서 일요일에서 화요일 사이가 오히려 제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일요일은 끝에 끝나니까 뭐 월요일 하고 나서 화요일이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지.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사이가 푸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화토 사이랑. 일단 그래서 토요일까지 한번 해와보세요. 토요일까지 해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뭐 해볼까요? 일등급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고 끝이지 너. 이봐 이거 숙제를 다 안 해가지고 이거 질문도 없는 거 못 봐. 클리닉 어? 클리닉 윤수야 너 클리닉 가지고 왔어? 클리닉에 질문 한번 해보자. 내가 아까 클리닉 가져왔는데 그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딴거 네? 맞아. 알겠어 잠깐만 있어봐. 뽑아줄게. 자 해보자. 질문해보세요. 몇 번을 해볼까요? 8번에 42예요. 8번의 답이요? 아 답 불러줄까? 답이 혹시 8번만 하면 8번에 42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아 8번 해줘. 아니 9번이랑 11번 9번이랑 11번? 9번 한번 해보자. 네? 4번. 9번에요? 그러면? 4번. 아 4번이요? 그럼 일단 4번부터 해볼까요? 4번이요? xy가 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이 녀석이 이거일 때 3승 더하기 3승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3승 더하기 3승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을 보시면 주어진 조건이 만약 켤레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켤레로 딱 주어졌으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합이랑 곱 구해야겠다. 합곱 구해봐야지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무리수도 그렇고요. 복소수에서도 그래요. 복소수에서도 켤레로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 합이랑 곱을 일단 구해놓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냐면 합곱을 구해놓으면 켤레로 주어진 거에 합과 곱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합곱부터 한번 구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을 한번 보시면 합은 좀 애매한가? 뭐 이렇게 봅시다.
y분의 2구나. 자, 이거 하나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 한번 해보자. 이거 두 개 곱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 곱하시면 1 이렇게 되겠죠. 계산 한번 하시면 xy 빼기 플러스 xy분의 4, 그 다음에 빼기 2 빼기 2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양변 xy를 곱하시면, 그 다음에 이게 빼기 3이니까 빼기 3 xy 이렇게 되나? 뭔가 왜 플러스 4가 아니라 빼기 같지? 뭔가 왜 xy가 예쁘게 안 나오지? 마이너스 5x 아 그래, 이게 문제구나. 이상하겠다. 쌀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돼서 xy가 4 또는 1이, xy가 4 또는 1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xy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딱 제거를 시켜주시면 xy가 4다를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xy가 4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분의 1의 x 플러스 y,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1의 x 플러스 y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8이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3승 더하기 3승은 이걸로 구하시면 되니까 이 녀석이 8의 3승 빼기 3 곱하기 4 곱하기 8, 그러면은 그렇지야 16 곱하기 4 곱하기 8인가? 맞지? 그러니까 13 곱하기 30인가? 계산이 그래서 답이, 그치? 416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 보고 우리가 이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건이 컬러로 주어져 있네? 그러면 합이랑 곱구해야겠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문제. 다음으로 가면 9번이죠? 9번으로 가봅시다. 9번. 우리가 조조건이 가조건이 좀 애매하죠. 가조건에 눈치를 좀 채셨나요? x랑 2y랑 3g 중에 적어도 하나는 4이다. 적어도 하나는 4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은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4이다. xy가 4거나 2g가 4거나 3g가 4다는 저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가식이 저걸 준 거예요. 얘를 준 거야.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보시면 4배의 저거를 하면 저거다 라는 게 얘는 뭐지? 이게 이거구나. 이거 ABC로 좀 치환해 버릴까? 이게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 B, C로 한번 치환을 해봐. 그러면 A 빼기 4에 B 빼기 4에 C 빼기 4 하면 윤영인 거잖아. 요거 가지고 저거 이제 한번 봅시다. 나조건 한번 보시면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야지.
그쵸? 네, 요걸로 이제 보시면 좀 계산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녀석의 값은 이니까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전개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개 한번 해보시면 A, B, C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빼기 4에 AB 더하기 A 유리되고 플러스 16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될 거고 마지막으로 64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아까 요거 있죠?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B, B, C, C라는 말은 A, B, B, C, C 대신에 4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앞에 빼기 4가 있으니까 빼기 16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16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만나서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거 이제 한번 적어보시면 A, B, C가 64가 되는데 이 A, B, C를 원래도 돌리면 6XYZ지 6XYZ가 64 그거라는 게 뭐죠? 30XYZ 5배 하시면 되겠죠? 다시 5배 하시면 5, 6, 30, 5, 4, 20 이렇게 되겠다. 저 문제는 가족권도 좀 생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 뭐야 저 XYG에다가 숫자를 저렇게 붙여놔가지고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개수가 좀 헷갈리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게 이제 좀 그거 할 수 있는. 그래서 개수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치환해가지고 계산하면 숫자가 좀 깔끔해지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에 일단 11번인가요? 11번을 하고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6인 정사각형 ABCD의 꼭지점 C를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려봐야겠다. 이게 26 이렇게고 자 이렇게 돼 있다. 요거 떨어뜨렸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이거라고 했을 때 PRC의 넓이가 120 PRC 이거 넓이가 120이라고 요게 넓이가 120일 때 저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 한번 해볼까요? 쟤를 두는 게 좀 더 낫겠다, 그치? 자, 가자. 요걸 y라고 두고 요걸 x라고 한번 두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1에 xy 하시면 120 되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이 녀석의 길이가 26일 거니까 자동으로 피타고라스가 26의 제곱 아무튼 성립하겠죠? 우리가 요거 두 개 가지고 x 더하기 y나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을 구할 수 있겠다는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구하라고 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구하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 보시면 이만큼이 y면 요 녀석은 얼마냐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26 빼기 y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냐면 요게 x고 요게 26일 거니까 얘는 26 빼기 x 그렇죠? 구하라고 하는 게 넓이인가? 저거 넓이. 그래서 넓이는 요거 넓이 구해보시면 26 빼기 y에다가 26 빼기 x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는 26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y 플러스 xy죠. 됐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요거하고 요걸로 x 플러스 y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는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 하시면 26의 제곱이 될 거고 x 플러스 y의 제곱이
xy의 과식은 빼기 2xy인데 이게 xy가 240이니까 이거 480이죠. 26의 제곱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26의 제곱 더하기 숫자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만. 이렇게 되네요. 더하기 예? 아 이거 더하기다. 이렇게 될 건데 계산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x 플러스 y를 구하긴 구해야 되나봐. 26의 제곱을 좀 계산을 합시다. 10이니까 676 480을 더하면 115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289 이게 뭐로 되나? 잠깐만 17이잖아. 이렇게구나. 아하, 얘는 그러면 34의 제곱이구나. 맞죠? 17이 두 개고 2가 두 개 있으니까. 다 했다. x 플러스 y의 제곱해서 34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y가 34를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대입하시면 이제 끝나겠다. 26의 제곱은 아까 몇이었냐면 676 빼기 34 더하기 24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이 여기 몇이냐면 아무리 봐도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11번의 답이 이게 26을 빼먹었네요. 그죠? 빼기 26x 빼기 26y잖아. 그치? 34 곱하기 26 요거 해줘야 되겠네요.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6으로 묶으면 26 빼기 34니까 계산하면 이게 8 빼기 8 26 곱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240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30이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11번은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는, 이게 26 막 이런 걸 주면서 이거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주는 숫자 계산이 좀 더럽게 준 녀석이죠. 그래서 뭐 숫자가 좀 더럽다 뿐이지 숫자만 빼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원래 또 큰 수의 계산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자, 다음은요. 윤서는 좀 있니? 거기까지야? 너희 뭐 지난번에 클리닉은 잘 보러 갔어 그때? 우리 어색했겠네 그러고 보니까. 얘기는 해봤니 둘이? 같은 반에 뭐라고? 같은 반에 같은 반이었다고? 아 진짜? 뭐야 그러면 아는 사이였네? 아 그래 의외구나. 별로 그렇게 아는 사이 같아 보이지 않아서.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뒤쪽에 우리가 이제 진도를 좀 나가고 해봐야 할 텐데, 진도 나가고 하는 거는 이게 그래서 이 숙제를 좀 덜 해오시면 진도 나가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야. 진도를 많이 나가면은 숙제가 쌓일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인수분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원래는 이제 복소수 파트이긴 한데, 복소수 파트 들어갈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인수분해 다 끝냈었지.
끝냈었고 저거까지라. 네. 그래서 너희가 일단은 문제를 풀어오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다. 여기에서 뭐 할만한 이야기가 몇 개 있긴 있는데 그 얘기는 풀고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복소수 단위로 한번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단위로 넘어가서 거기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얘기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복소수를 쫙 해보. 자, 오늘의 진도는 복소수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복소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한 내용은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래요. 우리가 수의 체계는 아시죠? 수의 체계를 보시면 실수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을 건데 유리수 같은 경우는 분수로 쓸 수 있는 거 얘를 유리수라고 하시고 유리수는 이게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요. 정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양수, 0, 분수 이렇게 되는 건 아실 거고 양수를 자연수라고 하는 것도 아실 테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는 순환소수하고 유한소수 이렇게 나뉘고요.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소수가 딱 떨어지는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소수가 딱 떨어지는 케이스. 그래서 얘는 분수 중에서 분수로 썼을 때 분모가 2 또는 5밖에 없는 걸 유한소수라고 하고 순환소수는 이제 2 또는 5에 다른 게 있을 때 이게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뭐 막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 분모가 2 또는 5밖에 없어야 되는 줄 아니? 그래야 왜 유한소수가 되는 줄 아니? 우리가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우리의 단위는 숫자 단위는 10진법으로 산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가 이제 10진법인데 우리가 10진법 단위이기 때문에 분수로 이렇게 썼을 때 위에 것도 그렇고 위에 거랑 밑에 게 둘 다 10진법의 수란 말이지. 그래서 위에 거를 밑에 걸로 나눴을 때 10진법이 이제 10진법이니까 10은 2랑 5를 약수로 가지잖아. 그래서 분모에 2나 5밖에 없으면 이게 2랑 5밖에 없으면 이게 잘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2나 5에 다른 애들이 있으면 그 숫자들로 10진법의 수를 나누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는 순환소수, 무한소수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딱 떨어지는 수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 몇 자리까지 가서 딱 멈추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얘는 그렇고요. 무리수의 정의가 뭐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뭐 루트 같은 것들과 파이 같은 것들이 무리수에 해당할 거고요. 나중에 배우는 뭐 자연상수 1 같은 것도 전부 다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실수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대체로의 거의 모든 수들이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실수를 보통 이제 통칭할 때는 R이라고 하죠. R의 R자는 리얼 넘버 할 때 R입니다. 리얼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근데 허수라는 게 등장하죠. 자, 우리가 이제 수의 체계를 하실 때 보세요. 원래는 유리수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리수라는 걸 이제 피타고라스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무리수를 발견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리수를 발견하고 나면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묶는 단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걔가 이제 실수라고 하자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거고, 허수라는 녀석도 발견이 되고 나서 그러면 실수랑 허수를 통칭하는 어떤 수의 체계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복소수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고요. 허수의 이제 단위는 i입니다. 허수의 발견은 뭐 근해 공식 같은 거 쓰시다가 아마 발견을 했을 건데, 근해 공식 같은 걸 한번 써보시면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을 해서 x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x가 2a분의 빼기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서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수들이 있겠네. 그러면 이 수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굳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숫자들을 우리가 대수학에서 이 x값, 미지수 같은 것들을 둬서 대수를 다루다 보니까, 봐봐. 이걸 만족하는 어떤 x가 있을 거고요. 어떤 x는 뭐 이걸 만족하는 어떤 x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어떤 x가 있을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른 x겠지, 맞지?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른 x인데, 얘하고 얘가 다 다른 x인데, 얘들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x 이렇게 이제 하고 막 숫자들을 이 수식을 다루다 보니까 얘하고 얘들을 다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없다고 하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다뤄봅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허수예요. 허수가 그래서 이 i가 아이디얼 넘버일 때 i입니다. 아이디얼 넘버라는 건 가상의 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게 이제 i고, 우리가 허수 단위를 썼을 때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이렇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떼버리고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만약에 x 제곱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고 하면 x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루트에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녀석을 써보시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빼기 1이잖아. 분리를 해서 써보시면, 그럼 루트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수는 결국 루트의 마이너스 1 얘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허수 단위를 한번 다 써보시면 루트 안에 결국 음수가 어떻게 나오는 녀석을 이 허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음수에서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나머지는 다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음수를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양수로 만들고 나면 뒤쪽에 이 마이너스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이 허수가 되게 만드는 핵심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루트의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하자라고 하고, 이 i를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복소수가 이 허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수를 왜 굳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하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실제로 쓰여지는 일은 별로 없긴 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또 뭐 수학자나 뭐 그런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과학자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다루는, 우리가 이제 대수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식들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논하기도 쉬워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나오는 게 허수고, 실수랑 허수를 묶어서 복소수라고 하고요. 복소수의 일반식은 a 플러스 bi라고 적고, a랑 b는 둘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i가 붙어 있는 건 실수 부분, i가 안 붙어 있는 부분을 허수, 반대로 i가 붙어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 i가 안 붙어 있는 부분은 실수 부분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뭐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요.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내용을 고루고루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이고요.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성질들은 대체로는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됐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랑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복소수의 상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복소수의 상등에 대해서는 만약에 a 더하기 bi에서 0이 된다면 a랑 b가 둘 다 실수일 때만이다. a 더하기 bi에서 0 된다면 b가 0이고 a가 0이어야 하죠. 왜냐면 i가 만약 살아있다면 오른쪽은 실수인데 왼쪽은 허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i는 없어져야 되니까 b는 0 돼야 되고요. b가 0 되고 나면 a는 0이잖아.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i가 0 되려면 둘 다 0 돼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가 된다면 a랑 c가 똑같고 b랑 d가 같다는 건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허수가 나오는 부분은 bi밖에 없고요. a는 실수 파트니까 오른쪽에서 허수가 나오는 부분은 bi밖에 없으니까 허수가 나오는 부분끼리 비교를 해보시면 bi랑 di가 같아야 되니까 b랑 d가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같다고 생각하면 날려보시면 a랑 c가 같겠죠. 되니? 뭐 증명은 머릿속으로만 하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건 둘 다 4개 A, B, C, D 전부 다 4개 다 실수였을 때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상당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 하고요. 뒤쪽에 가면 뭐 복소수에 이제 관련해서는 거듭 제곱의 계산이랑 그 다음에 그 오메가 문제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그 편례에 관한 성질들 이런 것들만 이제 좀 더 하면 될 텐데,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한번 볼까? 유형 1번의 첫 번째 봅시다. 1번 -2는 실수이지만 복소수는 아니다. 맞죠? 야, 아니다. 실수이자 복소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i는 -1의 제곱근이다. 맞네? 아니죠. 제곱근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빼기 2의 제곱근은 이것뿐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틀렸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복소수 3 빼기 2i의 허수 부분은 빼기 2i냐 하면 걔가 맞죠. 예.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지나갑시다. 유형 2번으로 가시면 복소수가 이렇게 되어서 얘가 실수일 때 x의 모든 값의 합은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실수일 때 실수 x의 모든 값의 합은입니다. 요거 실수가 되려면 i가 날라가야 되니까 얘가 0 돼야 되죠. 얘가 0 되려면 이게 그러니까 x가 5거나 -1일 거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될 텐데 뭐라 그랬냐면 x의 모든 값의 합분이니까 x의 5하고 -1이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지나갑시다. 복소수 식에 대한 계산을 한번 볼까요? 이거 유형 3번 같은 문제도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죠. 그 조건으로 편례가 주어지면 합과곱을 구해놔야겠다 이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합과곱을 구해보시면 하고 알파 베타 구해보시면 5 되는 거 되겠네요. 우리 이 복소수 파트에서 편례끼리 곱하는 건 되게 많거든요. 편례끼리 곱하는 건 되게 많아서 이거 정도는 당연히 좀 이거 정도는 이걸 암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시겠죠? 이거를 제곱 빼기 제곱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바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나 나나 다 같은 건 다 구할 수 있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이거 합에서 2알파 베타 빼시면 되고, 나는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네 그냥 대입하시면 끝나고요. 다도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의 간단한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복소수의 연산이 있는데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유형 4번의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 그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거 한 단원을 다 나가면 너희가 숙제 부담이 좀 클까? 유형 14번 15번 뭐 일단 해보자 생각합시다. 자, 편례 복소수가 있는데 우리 편례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의 전체 바하면 각각의 바 되는 거 아시고 이거 하면 곱하기도 희한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나누기도 전체 바하면 각각의 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켤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원래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웠을 때 나중에 뭐 시그마도 배우고 D도 배울 거고 그 미분하는 것도 배울 거고 인테그랄에서 적분하는 것도 배울 거고 뭐 기타 등등들을 할 텐데 리미트도 배우고 할 텐데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뭘 해보냐면 항상 그 기호들을 합과 곱과 뭐 나누기하고 뭐 차와 이런 걸 다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호들을 보통 해보시면 이거 말고 합과 차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기호들이 따로따로 붙어도 성립을 한단 말이지. 근데 곱과 나누기가 따로따로 붙어서 성립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곱과 나누기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붙어서 성립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켤레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고 지나가고요. 20번 한번 봅시다. 켤레 복소수. 이거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은인데 이런 거는 별건 아니죠. 유형 5번 보시면 이게 G가 2 플러스 3i니까 앞에 1 플러스 2i에다가 G의 반이니까 2 플러스 3i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네, 뭐 이거 계산이 하시면 될 거고요. 켤레 같은 거 뭐 헷갈리진 않겠지. 그런 거에 별로 안 헷갈릴 테니까 뭐 그런 짜잘한 문제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유형 6번 한번 봅시다. 유형 6번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알파랑 알파바, 알파바, 베타, 알파, 베타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알파 있고 베타 있고 알파바 구할 수 있고 베타바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다 집어넣으면 계산은 어차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고 싶잖아. 알파바, 베타 그래서 얘들을 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항이 4개죠. 항이 4개라서 두 개를 묶어보시면 뒤에 거를 베타 바로 묶으시면 이렇게 돼서 공통인수가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거 두 개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개 더하면은 1 플러스 3i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 바가 각각 붙어 있는 건 전체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서 10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복소수 상징이죠.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 하는 건데 얘는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복소수 상징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유념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모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가 i가 붙은 거끼리 일단 쓰시고요. 여기 7번 i가 안 붙은 거랑 붙은 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i가 붙은 애들은 x 플러스 y고 i가 안 붙은 애들이 x 플러스 y고 붙은 애들이 x 빼기 y 이렇게 해서 이걸 푸시면 돼요. 이걸 푸시면 되는데 실수가 붙은 애들 안 붙은 애들에서 비교를 하되 조심할 건 이제 실수 조건 꼭 확인을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얘가 실수 조건인가 확인을 하셔서 실수 조건이어야 복소수 상등을 쓸 수 있습니다. 실수 조건이 아니면 쓰기 힘들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비교하시면 될 거니까 뭐 더 얘기할 거는 딱히 없겠죠. 이거에서 연립하시면 SY 나올 거니까요. 지나갑시다. 뒤로 한번 가보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어떤 등식 뭐 식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할 때 의외로 이런 거를 또 잘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복소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런 녀석이 이제 식을 풀어야 되는데 뒤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없는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복소수를 잡아주면 되는데 G를 A 플러스 BI로 잡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G 바가 A 마이너스 BI니까 G 바 자리에 A 빼기 BI를 넣고 G 자리에 A 플러스 BI를 넣은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풀면 왼쪽 오른쪽 똑같다 하시면 복소수 상등이 되는 거지. 되겠나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거 이제 잡는 거 생각을 별로 못 해가지고 잘 못 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저거 이제 잡아서 푸시면 된다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유리수 같은 걸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분수로 잡잖아요. B분의 Q 이렇게 잡는 것처럼 아니면 뭐 정수로 잡겠다 아니면 그러면 뭐 n 뭐 이런 식으로 두듯이 복소수를 잡아야겠다 하면 a 더하기 bi 이렇게 두시면 된다는 거죠. 뒤로 한번 가봅시다. 편례복소수의 성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거는 그냥 다 집어넣어 보면 될 거라서 별로 그렇게 딱히 이야기할 거는 딱히 없는데 얘가 한번 봅시다. 항상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잖아. G랑 G바를 더하면 허수부가 날아갈 거니까 실수겠죠? 그리고 G지바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실수 되겠죠? 이것에 이제 G 더하기 G바랑 G 빼기 G바를 하시면 얘는 앞에는 실수지만 뒤에 게 허수라 가지고 실수 곱하기 허수하니까 허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밑에가 G지바고 위에가 G 더하기 G바라서 기역하고 니은이 둘 다 실수였잖아. 그래서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이 허수가 될 거고요. 얘들은 뭐 한번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될 거라 별건 아닐 거고. 유형 9번에 2번 한번 봅시다. 2번 보시면 기역 G집안의 양의 실수이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 빼기 G바가 순허수일 때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요거 유형 9번 기획 한번 봅시다. G집안의 양의 실수냐 한번 해보시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G를 A 더하기 BI라고 하면 G반은 A 빼기 BI일 거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 아니야. 거기 한번 보시면 0이 아닌 복소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돼. 둘 다 0이면 0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양수이다 하면 맞고요. 위에 한번 보시면 G 빼기 G바분의 1 얘가 순허수일 때 G바 빼기 1이 0이냐? G바 빼기 1이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걸 거잖아? 계산 한번 해보시면 밑에가 위아래로 편례를 곱하시면 이걸 거고 계산하시면 이게 실수 파트만 한번 적어볼게. 요게 앞에 거 이거 얘랑 통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줘. 그 다음에 뒤쪽에 실수 파트만 적어보시면 이걸 보고 허수 파트를 적어보시면 이거는 그 숫자가 왜 이렇지? 뒤에가 B에다가 뒤에 이제 실수 파트는 이거다. 네.
뒤에 실수 파트는 이거였네. 네. 잠깐만. 얘가 아무튼 이게 순허수라고. 잠깐만. 이은혜 이게 문제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볼까? 아 지지바가 1이라구나. 그래 왠지 한글 파일이라서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가 성립하면 지지바가 1이냐 이걸 풀어야 되는 거네. 자 봅시다.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순호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0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앞에 A로 묶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 하시면 는 0 될 거니까 A가 0이거나 OR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어야 되지. 근데 지지발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1이냐 하시면 이거일 수도 있지만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지지바가 1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겠다. 되겠나요? A가 0인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 한번 해보시면 G 플러스 지바랑 G 빼기 지바는 순호수이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되게 쉽죠? G 플러스 지바 이것은 G 플러스 지바를 하시면 요거 이제 두 개로 계산해 보시면 이게 2A이고 얘 여기서 요거 빼시면 2BI니까 계산하면 4ABI. 그러면 순호수가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거 0 될 수 있죠. A나 B가 0일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니? 지금 49번에 보시면 유형 9번의 대표 문제를 보시면 0이 아닌 복소수 G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0이 아닌 복소수라는 말은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도 상관없지. 맞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곱해서 이거 해보시면 얘가 4ABI가 나오는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A가 0이거나 B가 0일 수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되면 얘는 순호수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됐나요? 그래서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약간 좀 함정 스타일의 문제죠. 선지가 얘를 줘가지고 뭔가 얘가 1 될 것 같이 했지만 요 케이스가 있었고요. 니은도 이것도 보시면 이거 해가지고 뭔가 순호수처럼 생겨가지고 순호수다라고 체크하기 쉬운데 0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합시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컬레복소수 성질의 활용이 있는데 유형 11번이요. G가 복소수일 때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인 건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얘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선지의 문제가 복소수에서 은근 자주 등장하니까요. 한번 기억을 되살리게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획이 지지바가 0이에요. 이라는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뜻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라는 말은 무슨 뜻? 둘 다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G가 0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이인으로 갑니다. G 더하기 지바가 0이에요. G 더하기 지바를 해보시면 2A일 건데 그 말은 A가 0이라는 소리지. A가 0이면 이라는 소리니까 G가 0이냐? 틀렸죠? A가 0이라고 하면 BI가 남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가 봅시다. G가 지바이면 그렇다는 말은 A 플러스 BI랑 A 빼기 BI가 같다는 소리니까 지금 BI끼리 없다는 소리죠.
b가 0이라는 소리죠. b가 0이어야 켤레끼리 같잖아, 그지? 그래서 b가 0이라는 소리인데 b가 0이면 실수이냐 하면 맞죠. 허수부가 없으니까 리을로 가서 g가 빼기 g바이면 순호수냐? 그러면 g가 빼기 g바라니까 이게 a 더하기 bi가 빼기 g바면 빼기 a 플러스 bi랑 같냐? 라는 건데 bi끼리는 이미 같잖아. 그래서 a랑 빼기 a가 같아야 되는데 a랑 빼기 a가 같다는 말은 무슨 뜻? a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a가 0이면 g는 순호수이니 맞니? 틀렸죠? 뭐라 그랬냐? 0 될 수 있다 했잖아. a가 0이면 g는 bi만 남는데 bi만 남는데 얘가 순호수처럼 보이지만 0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b가 0 되면 순호수가 아니잖아, 실수잖아, 그렇죠? 거기 이제 b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무데도 없어요. 58번 보시면 그 대표 문제 보시면. 그래서 얘가 0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순호수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함정이 좀 있을 거니까 잘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항상 이제 이런 거 푸실 때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함정을 많이 파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이 원래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애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다 맞으면 너무 시시하잖아. 뭔가 문제를 잘 맞는다는 것은 뭔가 애들이 낚이기 쉬운, 착각하기 쉬운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풀기 어려워서 난이도 높게 만들어서 풀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노리고 만드는데 이런 이제 함정을 파놓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함정에다가 이제 애들이 많이 낚여 들어가면 아주 좋아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허수 단위의 주기성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는 i가 네, 이런 애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허수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일 쉬운 건 i예요. 제일 쉬운 건 i예요. 봅시다. i가 이렇게 나갈 거면 이 i는 그냥 i인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r일 거고 네제곱하면 1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다시 5제곱은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i고 빼기 1이고 빼기 i고 1 되니까 이 녀석이 4개 단위로 주기가 끊기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시면 i는 거듭 제곱으로 이제 4개 단위로 이제 돌아오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i의 2023인가 뭐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라 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i겠다. 이런 거 이런 계산 팁을 좀 알려주자면 이런 계산의 미세한 팁을 좀 알려주자면 봐봐라. 우리 배수 문제 알죠? 배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제 3의 배수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거 아시죠? 4의 배수 어떻게 하는지 아는지? 왼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5의 배수는 알겠지. 5하고 0이니까 됐고 6의 배수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를 찾으시면 되고 7의 배수는 뭐 없고요. 8의 배수도 뭐 없는데 9의 배수는 있어. 9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야. 오케이. 자, 요 정도는 뭔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이게 뭐의 배수다를 찾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인지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찾으실 때는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4개 단위로 돌잖아. 그럼 얘가 4의 배수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4개로 나눠서 남는 게 뭐냐? 이런 걸 찾는 거지. 2023 같은 경우는 봐봐. 우리가 이제 4의 배수를 어떻게 한다고? 맨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냐로 보잖아. 그러면 맨 뒤에 두 자리를 보시면 23인데요. 이 23을 보면 얘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4의 배수 아니네 하고 4로 그냥 나누시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2023 전체를 4로 나눈 나머지는 23을 4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3 남죠? 그래서 2023도 4로 나누면 3이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막 앞에 복잡한 숫자가 있고 뒤에 23으로 끝나면 어쨌거나 i 3승인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3의 배수랑 9의 배수도 왜 적었냐면 봐봐라. 우리가 만약에 그 오메가 문제를 하시면 오메가 문제는 3개 단위로 돌잖아요. 그쵸? 3개 단위로 도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x 3승은 1이다 해가지고 3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걸 찾는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만약에 x에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봐. 7까지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7 같은 거를 전부 다 3으로 나눌까 하면 나누기가 좀 힘들잖아. 물론 이제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를 일단 다 더해봐. 1, 2, 3, 4, 5, 6, 7을 하시면 28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3으로 딱 이 28을 3으로 나눠서 3의 배수냐를 체크해 보시면 안 나눠진단 말이야. 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네 하고 이제 나누시지 마시고 28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전체를 3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28을 3으로 나누면 1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서 얘가 1이라서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되니? 그래서 얘를 9로 나눠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이 28이 나온다면 얘를 이제 9로 나눠보는 거지. 그럼 9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겠어? 1이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되겠네? 네. 뭐 이거 나온 김에 잠깐 자 얘를 해봤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여기를 좀 합시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저기 저기 어디 여기 있나? 네. 어디 보자. 우리 이쪽에 있는 저기 44 이거 아니다. 요걸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거듭 제곱의 계산을 1, 2, 3번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는 게 낫겠네요. 일단 여기 허수 단위의 중에서 여기 이제 유형 12번에 제가 한번 풀어보자. 일단 풀고 뒤로 넘어가고요. 원래는 오늘 복소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복소평면? 들어봤니 너? 안 들어봤죠?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 관계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복소평면이 뭐 교육과정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거 거듭 제곱을 계산하실 때 좀 알고 계시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번 보자. 12번이요. 기억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i, 두 번째는 빼기 2, 세 번째는 빼기 3i, 네 번째는 4, 다섯 번째는 이제 5i, 그 다음에 빼기 6, 그 다음에 빼기 7i 플러스 8. 뭐 이거를 이제 반복해가지고 뒤로 간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100을 하시면 100, 저희 끝에 이거 더하기 100 하면서 끝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녀석의 계산은 4개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i끼리만 모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4개 단위로 이렇게 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i끼리 모으면 빼기 2i가 되고, 그 다음에 숫자끼리 모으면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i끼리 모으시면 빼기 2i가 되고, 숫자끼리 모으면 2가 되잖아요, 그죠? 한 주기가 2 빼기 2i가 되니까 이게 100까지니까 50주기겠지. 그래서 요거에다가 곱하기 50을 하면 100-100i다. 이걸 구할 수 있을 거고, 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쟤들은 뭐 대입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i고요. 그 다음에 3i가 빼기 3, 그 다음에 5i 3승이 빼기 5i, 그 다음에 더하기 7, 뭐 이렇게네요. 그 다음이 아마 9i, 그 다음이 빼기 11, 빼기 13i 플러스 15 하고 뭐 이렇게 가겠죠. 4개 단위로 우리가 끊으시면 이거 한 단위가 빼기 4, 플러스 4 빼기 4i, 이쪽도 4 빼기 4i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몇 줄인지만 구하시면 되는데 제일 끝에 199니까 이거 몇이지? 제일 끝이 100이지. 100 플러스 100i니까 아닌가? 아니다. 제일 끝이 199에 똥똥똥을 봐서 199에 100i. 그러면 얘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i만 보시면 i가 총 100개잖아요, 그죠? i가 4개 단위로 한 주기니까 이것도 어차피 25개가 있을 거예요, 그지? 25주기니까 4 빼기 4i에다가 25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100i가 나올 거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저런 애들은 우리가 그 분자로 올려서 계산해 주는 게 좋아요. 분자로 올려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위아래로 i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i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일 거고, 얘는 위아래로 i를 곱하시면 밑에는 1, 위에가 3i, 네 번째는 플러스 4. 얘가 이제 반복이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한 주기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주기가 몇 개가 있냐면 100까지 있죠. 100까지. 그러니까 이게 25주기가 있겠죠. 그래서 50 플러스 50의 i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의 계산들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뒤로 넘어가세요. 69번에요. 이거요. 백슨 자,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리화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모양을 몇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모양, 1 더하기 i 모양이거나 1 빼기 i 모양, 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지? 이거 약간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들. 이런 애들은 거듭 제곱을 하면 돌아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몇 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요거 곡소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안에 거 그냥 유리화 하시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밑에 거 유리화 하시면 이분에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하겠다, 그죠?
위아래에 1 마이너스 i를 곱하시면 밑에는 2가 되고 위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i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1 날라가고 나면 안에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란 말이야. 됐니? 이것도 위아래 1 플러스 i를 위아래로 곱하시면 2분의 하고 위에가 1 더하기 i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i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하면은 i의 백승. 이것도 어차피 백승하면 i의 백승이잖아. 그래서 i의 백승 백승이니까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76번 유형 13번 스타일의 문제였고요. 우리가 이거 거듭 제곱하는 거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주기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유형 저 유형 14, 13번 했고 유형 14번 한번 해봅시다. 유형 14번이 이건데 이거 백승하는 건데 이거의 계산 같은 경우는 이거 편례로 바꿀 그게 없죠. 얘는 밑에가 실수니까 실수화를 시킬 수 없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은 문제는 보통 이제 제곱을 먼저 계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승에다가 얘를 제곱을 먼저 하시고 50승으로 분리하는 거지. 이렇게. 얘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6기 2에 하고 1 빼기 i에 해서 제곱의 50승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2분의 하고 1 더하기 i는 우리 아까 제곱해서 알겠지만 i 날라가면 2i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50승. 안에 거는 그러면 2분의 하고 여기는 빼기 i가 되는 거 빼기 2i. 이거 계산하면 빼기 2i만 남죠. 되고 50승. 그럼 이제 정리가 i의 50승 플러스 빼기 i의 50승. 짝수승이니까 빼기는 의미가 없죠. i 50승 두 번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다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고요. 유형 진도를 굳이 더 나갈 필요는 없이 이 정도에서 잠깐 멈춥시다. 왜냐면 어차피 그 여러분들이 숙제가 쌓여 있는 그거라서 하나를 더 나간다고 해요. 이쪽에 무슨 저 서술형이랑 1등급까지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도는 여기까지로 일단 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연습이나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거기 이거 연습 문제 한번 보시면 연습 문제에 예, 44번이요. 연습 문제 44번에 1, 2, 3, 4 네, 44번에 1,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자식 적어줄게. 1번이 이거고요. 2번이 이거예요. 3번이 이거고요. 4번이 이거는 똑같다. 4번은 아니네. 그게 그거긴 하지만 이렇게입니다.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5번은 약간 또 결이 좀 달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금방 풀겠죠? 1, 2, 3, 4 별로 어렵지 않아서.
자, 한번 해볼까요? 보다닥 해보자. 4에는 i 4승에 n승인데 i 4승이 1이니까 1에 n승 하시면 1 되겠죠. 그 다음 얘는 i의 4n승 곱하기 i의 3승인데 i의 4n승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i 3승이고 i 3승이 마이너스 i였다. 한 번은 제곱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한다는 거지. 제곱에 4n승을 한다는 거겠죠. 4n승을 하시면 제곱이 이제 2분의 아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i 나온단 말이지. i의 4n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i의 4n인데 마이너스 i의 4n은 어차피 이거 짝수니까 빼기는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i 4n인데 i 4n은 아까 1이라며. 그러면 얘 1, 얘 1이니까 이겠다 하시면 되고 이거 위아래를 편례를 곱하시면 밑에가 2분의 1 빼기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i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리면 마이너스 i의 2018 하면 i의 2018이고 아까 전에 이거 4로 나눈 거 얘기해줬죠? 18만 보시면 되고요. 4, 4, 16이니까 나머지가 2니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그거 해보도록 합시다. 제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토요일까지는 숙제를 좀 할 수 있겠지. 아하.